안녕하세요. 물리치료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3일간 여러분들과 함께할 사회자 방혜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물리치료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함께할 게스트들을 모셔봤는데요. 물리치료를 사랑하는 모임 물사모의 안광석 회장님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남김없이 해결해드릴 김대훈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카데미가 물리치료잖아요. 저는 물리치료를 생각하면 병원에서 기계 같은 것을 사용하는 그런 거를 생각했거든요. 네, 방금 방혜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물리치료요법 중 하나이긴 합니다. 보통 물리치료를 검색하면 그러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리치료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물리치료는 신체의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하는 치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지 기계에 의존해서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사지, 신체 교정 운동, 그리고 신체 회복과 재활을 위한 모든 치료라고 할 수 있죠.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네요. 강사님, 저는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일을 할 때 갑자기 뒷골이 땡긴다고 하죠. 목이 뻐근하고 어깨도 같이 아플 때가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 지인들도 이러한 증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마침 저와 같은 증상을 겪고 있으신 분들 중 한 분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지금 이렇게 공부 안 해서 나중에 뭐 될 거야? 빨리 공부해. 야, 공부를 해야 좋은 대학 가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니까? 대학 들어가서 해도 되니까 지금 공부 좀 하자. 내가 진짜 이 소리 듣기 싫어서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 결심했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진짜 예쁜 여자친구 만들고 말 테다. 스파르타! 축하합니다. 합격? 합격?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 스멜, 이 대학교 냄새. 이 옷도 이렇게 갈아입었고, 머리도 하고. 이 번호 따이는 거 아니야? 야, 저기 좀 봐. 웬일이야. 야, 자라인 줄. 완전 목이랑 어깨가 분리되기 직전인데? 선생님, 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선생님, 이 증상은 어떤 증상이고 왜 나타나는 것인가요? 네, 이 증상은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목, 어깨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 목이 앞으로 빠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축구공을 준비했습니다. 축구공이요? 먼저 양손으로 공 밑에를 받치고요. 손목과 팔꿈치가 완전히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붙여주십니다. 그 상태로 수직으로 쭉 들어주시고요. 자, 이 자세가 첫 번째 자세예요. 공을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유지한 이 상태에서 자, 팔꿈치만 앞으로 쭉 움직여서 앞으로 뻗어주세요. 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이건 좀 힘드네요. 힘들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두 자세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머리의 무게를 목이 받쳐주고 있는데 평소 목에 5kg 정도의 하중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거북목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같은 무게여도 이렇게 기울기가 어떻게 기울어지냐에 따라서 최대 15kg까지 가해져요. 그럼 목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무리가 가해지겠죠? 피로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거북목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근육이 없을수록 잘 생기고요. 요즘에는 공부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이유로 나이나 연령, 성별에 관해 상관없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럼 저희가 거북목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목과 어깨의 근육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의 근육과 인대도 같이 늘어나게 돼서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목도 같이 아팠던 거군요. 선생님께서 거북목에 대한 정의와 원인을 알려주셨는데요. 혹시 거북목의 원인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거북목 증후군의 원인은 바로 자세인데요. 일반적으로 머리는 우리 몸통의 정중앙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벗어난 자세를 취하게 되면 목에 부담이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죠. 목에 가장 안 좋은 자세가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쭉 빼는 자세나 아래로 이렇게 숙이는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머리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목을 망치는 유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회장님처럼 지금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쭉 빼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거북목 증후군을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학업, 직장, 그리고 많은 이유로 낮은 위치에 있는 휴대폰과 컴퓨터를 내려다보는 습관을 가지고 계세요. 이러한 습관들이 지속되면 목이 앞으로 굽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공부나 일을 하는 것이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나쁜 습관에서 온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말씀처럼 건강한 자세와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그럼 저희가 거북목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펜을 사용해서 제가 거북목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 상의 어깨 재봉선을 기점으로 펜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펜 끝을 귓구멍에 이렇게 맞추어 보면 앞으로 나간 만큼 이렇게 펜도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거북목이 되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벽에 양발 뒤꿈치와 어깨를 완전히 붙이고 난 후에 자신의 목이 앞으로 나간 만큼 어느 정도 되는지 따라서 자가 진단할 수도 있죠. 회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한번 봐드릴게요. 혹시 펜을 사용해서 정확한 측정을 하고 싶으시면 측정 기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측정 기준은 이렇게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티커를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깨 재봉선 완전히 돌아주세요. 어깨 재봉선에 이게 스티커를 맞춰주고요. 또 하나는 아까 펜에서 맞췄던 귓볼에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돌아보실까요? 네. 앞을 보시고요. 네. 이렇게 보면 지금 어깨에 있는 선보다도 확연하게 이 스티커가 앞으로 나간 걸 볼 수 있겠죠? 이걸 보면 우리 회장님도 거북목 증후군이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쩐지 요즘 들어 목이랑 어깨가 계속 걸렸던 이유가 있었네요.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랬나 싶었는데. 아이고, 젊으신데 벌써 나이 타령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사님, 평소 자세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컴퓨터를 장시간 하시는 분들이 모니터를 본인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니터 밑에 받침대를 이용한다든지 요즘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 모니터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사실 때 그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었군요. 네, 요즘은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어린 학생들도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노트북의 모니터 높이는 데스크탑보다 훨씬 높이가 낮아요. 거북목을 예방하기 위해 노트북 받침대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으실 때도 이렇게 눈높이를 좀 이렇게 높여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처럼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북목은 꾸준한 자세 교정과 스트레칭,
그리고 물리치료를 통해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아, 물리치료를 통해 충분히 재활이 가능하군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자세에 대한 습관을 들이고 꾸준한 스트레칭을 하면 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북목을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스트레칭 강사님과 함께 해볼까요? 우선 목 앞쪽에 보면 귀 뒤쪽 끝부터 시작하여 비스듬히 길게 뻗어 있는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마사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목을 최대한 옆으로 이렇게 돌려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귀볼 뒤부터 끝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가는 흉쇄유돌근을 이렇게 만져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적당한 강도로 꼬집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기거나 꼬집으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주물러 주시면서 목을 사선으로 아래, 위, 아래, 위. 마찬가지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도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흉쇄유돌근이 잡혀지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8초간 3세트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뒤돌아 앉아서 해볼게요. 자, 이번에 회장님 뒤로 한번 쭉 돌아와 주세요. 네. 이번에는 어느 부분을 하게 될 거냐면, 자, 먼저 손을 이렇게 깍지를 껴보겠습니다. 네. 깍지를 껴서 뒤통수 이렇게 위쪽까지 올려주시고요. 엄지손가락으로 이게 뒤통수, 뼈가 만져지는 곳에 밑부분에 내려가면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후두하삼각이라는 곳인데 이 부분에 후두하근이 있습니다. 이 후두하근을 자극하면 두통도 사라지고 눈도 맑아진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통수를 이렇게 양손으로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여기는 아까처럼 약하게 아니고 강하게 30초간 압박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때 턱이 이렇게 들리거나 하지 않고 지금처럼 턱이 회장님처럼 잡아당겨져 있고요. 눈은 감고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30초를 압박을 해주고요. 30초가 이렇게 되고 나면 이 압박된 이 엄지손가락은 그대로 두고 깍지는 풀어주세요. 풀어서 양옆에 머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린다고 뽑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쭉 끌어올려 주시면 됩니다. 네. 자, 힘차게 쭉. 네, 이제 눈을 떠볼까요? 네, 눈을 뜨고 잘 어떠셨어요? 오, 너무 시원한데요? 네, 평소에 무리가 갔던 부위에 압박을 가해주는 동작이어서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등을 교정해보는 운동을 해볼 건데요. 이 부분은 목 쪽보다 등 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하는 운동입니다. 거북목은 단순히 목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꺾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목은 안 꺾였는데 이렇게 등이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상부 경추만 꺾이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럴 때도 이제 거북목처럼 이렇게 목에 압박이 되게 되겠죠. 먼저 두 팔 앞으로 쭉 뻗어 보세요. 두 팔 앞으로 쭉 뻗고요. 가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가슴 쪽으로 쭉 끌어당겨서 뒤쪽에 견갑골이 붙을 때까지 당겨주는데요. 이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하면 안 되고요.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젖힙니다. 이 상태를 고정하고요.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거예요. 자, 5초간 유지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 자세를 하루에 10회씩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과 어깨 등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뿐만이 아니라 목과 어깨 그리고 등까지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중심적인 코어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람에 불어 이렇게 휘어지는 대나무들을 보면 대나무 끝부분만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휘어지는 것처럼 몸 또한 같이 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대나무 끝부분이 경추, 그리고 중간 부분이 흉추, 아래쪽 부분이 코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경추 부분만 다른 부위에 비해 이렇게 심하게 꺾이게 돼서
승모근의 긴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인체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군요. 그럼 스트레칭 할 때 이 원리를 알면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여러분도 건강한 목과 어깨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회장님도 집에서 꾸준히 이 운동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앞으로 이 좋은 정보를 저희 물사모 혜영님과 공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쉽지만 이제 아카데미를 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평소에 학업과 직장,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목이 많이 상하신 여러분들 모두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거북목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 여기서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으로 스트레칭 한번 같이 따라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